오케이. 그래서 고등상의 목차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어요. 자, 고등학교 고등상 과정은 크게 3개로 나눠지는데 수화식, 어? 숫자고 그 뭐지? 식이라는 어떤 식 가지고 인수분해하고 뭐 사칙 연산하고 뭐 그런 쪽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산 과정이야. 식 갖고 연산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냥 수가 아니라 식을 가지고 연산을 하는 케이스야. 그런 것들이 종류가 있는데, 다항식 연산, 식 갖고 사칙 연산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인수분해는 식을 분해시키는 거야. 해봤지? 중3 때. 그 다음에 이제 항등식과 미정계수라 그래서 아마 처음 나왔을 거예요. 나머지 정리 처음 들었지? 이게 좀 생소합니다. 3, 4단원이 조금 생소한 단원이어가지고 제일로 어려워해요, 너네들이 사실은. 그 다음에 5단원 실수는 교과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5단원 안 합니다.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라 그래서 처음 들었죠, 복소수도. 너 지금 맨 처음에 유리수 배운 다음에 뭐 배웠어? 무리수라는 루트를 배웠지? 그래서 이제 수의 범위가 확장되는 거예요, 더. 복소수라는 새로운 수를 또 배우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 편이 있어요. 방정식. 방정식이 보기에 보면은 2차 방정식부터 해가지고 어디가 쭉쭉쭉 가면은 연립 방정식까지가 들어있죠? 여기. 그래서 이제 중3까지는 2차 방정식 갖고 놀았죠. 2차 함수 갖고 놀았고. 그치? 그게 좀 반복해서 여기 8단원부터 11단원까지 반복해서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차 방정식이라 해서 3차와 4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연립 방정식 들어봤지? 중2 때. 근데 너가 배운 거는 그냥 연립 방정식. 1차끼리 연립하는 거지. 얘는 연립 2차 방정식이라 해서 2차 가지고 연립을 푸는 거예요. 조금 확장된 거야, 네가 배운 것 중에서. 자, 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 편이 있어요. 방정식과 함수가 이쪽에 조금 들어가고, 이쪽에 부등식 편이 들어갑니다. 이게 자, 한 학기예요? 그렇죠, 한 학기예요. 많아요. 부등식 편은 1차 부등식은 배웠죠, 중2 때. 그런데 연립 1차 부등식이 중2 때 옛날에 있었는데 교과에서 빠졌어요. 대신 고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연립 1차 부등식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 2차식을 가지고 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이거 부등식 조금 확장됐죠. 그래서 너네가 이제 방정식과 이 부분은, 부등식 부분은 중3 때, 중2 때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앞에서 말했던 식 부분에서 여기 나머지 3, 4단원 있죠? 3단원 쉽고요. 4단원에서 가장 좀 어려워요. 사실 고등상 과정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4단원이고 나머지는 평이 비슷합니다. 4단원을 반복해서 동영상을 보든지 해주세요. 어려워요, 상당히. 책을 문제집 많이 봐도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고등상이 이루어집니다. 고등학교 과정은 중학교보다 공부가 2배 정도 돼요. 왜냐면 단원 자체가 15단원이에요. 중학교 때는 몇 단원이었어? 해봤자 뭐 6단원 이랬지. 그래서 학습량이 많은 거야. 배워야 될 게 많고 개념도 많아요. 그래서 공부 시간을 좀 늘려야 됩니다. 공부하면. 그래서 지금 왜 했냐면 지금 1, 2단원까지는 현재 고등 중3과 연계됐기 때문에 네가 해봐서 선생님이 그때그때 상황에서 조금씩 나갈 거예요. 자, 1단원에 조금 해볼게요. 1단원이 다항식의 연산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다항식이라는 것은 항이 2개 이상인 1개 이상. 단항식도 다항식에 들어가거든요. 이해하지? 항이 1개 이상인 식을 다항식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연산이라 하면 뭐냐면 사칙 연산이죠? 연산에는 덧셈이 있고 뭐 있냐? 뺄셈이 있고요. 곱셈이 있고요. 나눗셈이 있죠? 덧셈은 네가 해봤어요.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거. 덧셈. 그 다음에 뺄셈, 동류항끼리 더하고 빼고. 이 두 가지는 동류항 계산이에요. 실제 하는 것이. 동류항 계산을 이용해서 이미 했어요. 3학년 때. 그 다음에 곱셈이 뭐냐면 바로 전개하는 거예요. 전개. 전개 해봤죠? 여기까지는 이미 중3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바로 고등에 해당되는 게 바로 나눗셈이에요. 처음 나온 게. 그래서 현재 보면은 이 앞에 문제들이 있긴 한데,
이쪽에 이제 나왔잖아, 연산이. 다항식. 자, 근데 이제 왜 선생님 여기서 사칙연산이 또 나오냐 그러는데 덧셈, 뺄셈, 곱셈이 나오는데 식이 좀 큽니다. 이제. 응? 복잡해요, 식 자체가. 그래서 조금 해야 되는데 자, 고등학교 때는 이제 우리가 사칙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중학교 때 식이 상당히 심플하기 때문에 하면 돼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다항식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다항식을 정리를 먼저 해줘야 돼요. 정리. 그 식을. 네. 들고 있니? 네.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림차순법이 있고 내림차순하는 방법이 있고 오름차순이 있습니다. 자, 내림차순은 뭐냐면 차수가 있지. 그 최고차항 2차인 3차 있잖아. 차수를 큰 차수부터 작은 차수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차수가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게 3차야. 그러면 3차, 2차, 1차, 0차까지 0차가 상수항이야. 까지 정리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 이 학원 문제를 예시를 보여줄게. 오름차수는 차수가 작은 차수부터 큰 차수로 정리를 하는 것을 오름차수법이라 그래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내림차순법을 많이 씁니다. 실제.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선생님이 여기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동영상에 집중하세요. 지금 별로 안 읽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P라는 이런 식이 있어요. 여기가 2x의 제곱 플러스 선생님 그 복사물이 인쇄가 안 돼가지고 복사물 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복사해서 고등은 전부 복사물을 줍니다. 그걸로 해요. 3y제곱 마이너스 4y 빼기 3이라는 이런 식이 있어. 봐봐. 일단 식 자체가 네가 중학교 때 봤던 식이 아니에요. 이런 식을 당장 계산할 수는 없어.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 자, 내림차순 내가 정리해 볼게. 이해됐어? 네. 근데 문제가 섞여 있잖아. 네. x도 있고 y도 있잖아. 그럼 내가 먼저 누구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할지를 정해야 돼. 그럼 x에 대한 내림차순이 있을 수 있겠고 y에 대한 내림차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순서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x에 대한 내림차순을 한다 하면은 주인공이 x예요. 그러면 y는 그냥 상수인 거예요. 그럼 x에 대한 내림차순이니까 x의 최고차항이 몇 차인지 봐. x만 봐. 몇 차야? 2차지. 그러면 요거를 x에 대한 2차, 그 다음에 1차, 0차가 상수죠.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야. 주의점이 뭐냐면 1차가 두 군데 있다. 그럼 묶어줘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상수 쓸 때는 그 y는 쭉 써요. 그렇지. 이해됐어? x가 없는 항은 상수항이고 x가 붙어있는데 그 앞에 y가 있어. 그럼 y는 그냥 개수인 거예요. 이해됐지? 그럼 2차 하면은 가장 차수 높은 2차 여기 있지? 2x에 제곱해주고 자, x의 1차만 보면은 여기 있지? 이미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이게 바로 3y 빼기 2의 x 했고 x가 붙어있는 이것은 안 붙어있는 상수항이 뒤에 그대로 y제곱 마이너스 4y 빼기 3 학교 시험 이 문제 안 나옵니다. 당연하게 네가 평상시 해야 돼.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내림차순 하고 싶어. 그럼 누가 상수야? y. x는 숫자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y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y의 2차, y에 대해서 2차, 1차 상수항으로 정리를 해주는 것이야. 그럼 y 보자. y 최고차항이 보이니? 네. 1차, 3, 2차. 그 다음에 1차를 봐봐. 여기에 1차 있지? 어디에도 있어? 여기에도 있어요. 됐어? 그럼 저거 보면 마이너스 4y라는 1차가 있고 여기 정리했더니 플러스 3xy 이렇게 있지? x는 상수이기 때문에 먼저 적어줘야 돼요. 됐지? 나중에 정리하자 일단. 그 다음에 상수항은 뭐냐면 y가 안 붙어있는 애지? 그럼 여기 안 붙어있지? 플러스 2x제곱 이거 안 붙어있지? 네.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여기 안 붙어있지? 이렇게 됐니? 그 다음 다시 정리해주면 3y 제곱을 한 다음에 y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묶어주겠지. 묶어줘.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3x y 이렇게 해주고 뒤에는 그대로. 이걸 바로 내림차순이라고 그래요.
문제에 따라서 거의 x에 대해서만 내림차순을 합니다. y는 거의 안 해요. 그래서 x에 대해서 이렇게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것을 바로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됐어? 할 수 있겠어? 근데 지금은 이해돼요. 반복이 아니 보라고 그러니까 고등이 그렇게 한 번 본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야. 선생님도 까먹고 반복을 많이 해줘야 돼요. 2번 설명하지 않겠어요. 2번은 네가 보세요. 반복해서.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뭐 한댔어? 이제 내림차순 설명했지? 네. 무슨 차순 하겠어? 오름차순. x에 오름차순이 있어요. 그럼 y에 오름차순이 있어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도 이제 개념이 나왔으니까. 그럼 오름차순은 상수항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차 나오고 그 다음에 2차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x가 주인공이야. 그럼 x가 없는 건 상수항이지. 그러니까 3y제곱 마이너스 4y 빼기 3이라는 상수항 이게 상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1차가 여기 붙어있지. 네. 3y 마이너스 2x 들어가고 나머지 여기가 2차 이렇게 됐니? 이렇게 y 오름차순 거의 나오지 않지만 자 y에 대해서 상수항이면은 y가 없는 게 상수지. 요거 2x제곱 y 없는 거 봐. 마이너스. 그렇지. 근데 y의 1차 여기 있지? 네. 3xy 있고 마이너스 4y 있고 네. 그 다음에 2차 2x. 3y 제곱 y야. y 주인공이 y라고. 네. y에 대해서 상수항 1차 2차 그럼 정리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3 해주고 y 묶어주죠? 네. 3x 빼기 4의 y 플러스 3y 제곱 됐어? 뜻을 생각해서 해야 돼. 내림차수는 차수가 큰 거부터 쭉 내려가는 거야. 넘어가 봤어? 네. 이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차수가 이게 뜻만 알면 됩니다. 여기는 일단 그치? 오름차수는 큰 차수부터 내려가는 거 아니 내림차수는 큰 거부터 상수하게 내려가는 거. 오름차수는 작은 차수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래서 거기에 보기가 있어요. 이런 보기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 숙제가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다항식의 덧셈 뺄셈이잖아요. 네. 덧셈 뺄셈은 동량끼리 더하는 것이지 이때 바로 오름 내림 차순을 해야 되는 거야. 됐지? 보기 2번을 한번 거의 보기를 안 해주겠어. 하자. 보기 2번을 한번 해보겠어요. 자 P 5x의 제곱 플러스 근데 처음이니까 자 5x 제곱 y 플러스 봐 이렇게 섞여 있잖아. 근데 내가 정리를 안 하면 안 된다고. x의 세제곱 q가 x의 세제곱 사실 거의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거의 이제 내림차순을 해가지고 문제에 이제 적용하면 되는지 지금 문제 시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의해 주시고 자 p 플러스 q라는 이제 덧셈을 한번 해볼 거야. 어렵지 않냐? 얘랑 더하라는 얘기지. 네. 그럼 굳이 뭐 정리할 필요 없이 동량만 찾으면 돼. 근데 내가 그래도 조금 수학을 센스 있게 하려면 x부터 먼저 정리하면서 풀어줘야지. 아니면 y부터 하든가. 그럼 x부터 한다고 생각하면 x의 최고차이 지금 몇 차야? 3차. 3차지. 3차끼리 더해줘야지. 그럼 뭐야? 3x의 세제곱이지. 네. 응? 그럼 x가 들어있는 것도 누구야? 1차. 제곱 여기 있지? 네. 5x제곱 y하고 야 2xy 제곱 똑같니? 아니요. 그러니까 5x제곱 y는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x에 대해 1차 여기지? 네. 그 다음에 뭐 동량이 없으니까 적어주고 나머지 상수항 요거 그러니까 이렇게 내림차순 필요해. 마이너스 y제곱 끝. 됐니? 그래서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순으로 계산을 해줘야 돼. 네. 그 다음에 2번 p 빼기 3q를 하래. 그럼 p는 여기 적어주자. y 플러스 2y 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이렇게 적지 말고 이때부터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준다고. 그럼 여기서 내림차순은 최고차항이 3차잖아? 네. 3차. 그 다음에 2차. 나왔지? 네. 2차 보이니? 이체. x의 2차. 5y에 이렇게 적어주고 뭐 5x 제곱 y 그 다음에 1차 없지? 0차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q잖아? 그럼 마이너스 3q를 곱해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곱해주면 내림차순으로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그 다음에 1차에 곱해줘 여기다가 그럼 마이너스 6xy의 제곱
0차에 곱해줘. 네. 플러스 9y의 제곱 이렇게 할 때 내림차순을 해버리래 말이야. 하면서부터. 근데 팁을 주자면 거의 x만도 갖고 놉니다. x에 대해서만 거의 내림차순을 해요. 그러면 동류항 계산하니까 되잖아. 동류항 곱하러. 마이너스 x의 세제곱. 얘는 동류항 안 되지? 네. 그대로 5x제곱 y 마이너스 6xy의 제곱 플러스 동류항 11y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 딱 보면 내림차순으로 3차, 2차, 1차, 0차로 정리되죠. 그렇지? 그래서 왜 정리를 하냐면 풀 때 하나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지 오답이 없이 되기 때문에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주로 쓰세요. 오케이? 자, 내림차순 샘플 했으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동류항 계산은 여기 전부 다 나와 있고요. 내림차순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의 곱셈이 나왔잖아요. 자, 이미 중3 때 중2 때 나왔죠. 다항식 곱셈은 반복시키, 이거는 반복이야. 중학교 과정에 대해서. 다항식 곱셈은 주로 뭘 사용했냐면 지수법칙을 알아야 되겠죠. 중2 때 배운 지수법칙이 다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지수법칙은 기억하나요? 이렇게 더한 거 AM에다 AN을 뭐야? 더해요. 더해주는 거. 그 다음에 AM 나누기 AN이 문제죠. 빼줘요. 세 가지가 있죠. M이 N보다 컸을 때는 빼면 됩니다. 같을 때는 0. 0제곱이 돼서 얼마가 되지? 1이 되죠. 작을 때는 A에 큰데 작은데 빼죠. 일단 뺀 다음에 뒤집죠. 이렇게. 응? 네. 반대로 빼잖아 선생님이. 그냥 뺍니다. 그러나 역수로 뒤집어져요. 그럴 때는 여기 기억나죠? 요거 이용하고 그 다음에 A의 M에다가 가로에 N이 되면 이거를 뭐한다? 곱해준다. 네. 여기 새롭게 다시 나온 거야. 또 A, B에 N제곱이 있으면 이거 분배한다. 네. 요거 계산해서 분수되는 거 A분의 B의 N제곱은 각각 분배하니까 이렇게 된다. 상식적으로는 중2 과정은 이제 알아야지만 할 수가 있죠. 사실 이건 곱셈 거의 안 해요. 수업을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사칙 연산 지수법칙에서 본인이 계산을 쭉쭉쭉 그냥 해주시면 되겠어요. 분배 쓰죠? 분배해서 해주시고 쭉쭉쭉 계산을 본인이 해주시면 되겠어요. 곱하기는 안 하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정석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검산식이 좀 등장을 해요. 검산식. 거의 시험에도 안 나오지만 그래도 검산식이 조금 나와요. 검산식 알아? 어떤 걸 검사할 때? 예를 들어서 A를 B로 나눴어. 네. 몫이 C여 나머지가 뭐 R이라 그래. 그럼 검산식이 어떻게 되지? C 곱하기 B 더하기 R. 그치. A는 B 곱하기 C 플러스 나오지. 이런 게 이제 식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산식이 왜 나오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했냐면 다항식의 나눗셈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다항식을 나눌 때 이제 검산식이 등장을 하는데 나눗셈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나눗셈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아예 그냥 나눕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나눗셈 하잖아. 뭐 15 나누기 2 하면 2, 7에 14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하는데 점까지는 안 가지만 나누기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나누냐면 각 자릿수마다 나누죠. 이렇게 자릿수마다 여기까지 나누고 그치? 그럼 다항식의 나눗셈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예시를 통해서 보여줄게요. 20 더하기 3x의 제곱 됐어. 세제곱이 자, 세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해야 돼. 나누기 2 빼기 3x 자, 이런 다항식 나누기를 하나에 이제 나와. 이렇게. 그럼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뭐냐면 그냥 나누는 거예요. 얘를 나눠요. 똑같이. 그런데 적을 때 어떻게 적은다고? 이렇게 적어? 아니요. 내림차순으로. 그럼 뭐부터 가야 돼? X 3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내림차순을 해주라고. 네. 이쪽도 여기 와야 되겠지? 내림차순으로. X 2차, 1차, 0차 있지? 이 나누기 방법 배우면 이제 돼. 자, 다항식의 나눗셈 어떻게 하냐? 이 최고차 여기 있지? 다른 건 나누지 않고 하나씩 나누는 거예요. 요 최고차항으로 요 최고차항을 나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몫으로 들어가. 통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최고차항으로 요 최고차항만 먼저 나누고
됐니? 네. 그럼 몫이 뭐야? 얘를 얘로 나누면 얼마니? 3x. 그렇지. 3x가 몫이야. 됐니? 나누기 잘 기억해. 그럼 몫이 생기면 나머지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적었어 나누기 할 때? 얘랑 얘랑 어쩐 거 봐봐. 자 14를 2로 나누면 2, 7이 하고 여기다 뭐 적냐? 14. 곱한 걸 적어주지? 네. 똑같은 방법으로 이 몫이 생겼잖아. 네. 그럼 곱해주는 것을 여기다 적어주는 거지. 그럼 곱해주면 3x의 세제곱 됐니? 네.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6x.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 두 개를 생각해봐. 빼요. 뺐잖아. 원리가 똑같아. 그럼 빼. 그러면 지워지고 뺐잖아. 그러면 뺐어. 9x의 제곱이 되잖아요. 네. 이 뺐으니까. 동명 없잖아. 여기서 뺐어. 빼. 네. 4. 마이너스 8x잖아. 빼면 바뀌지 이쪽이 전부. 아. 위식에서 밑에식을 뺐기 때문에 부가 반대야. 됐니? 요 빼면 그대로 20 되겠지? 네. 됐어? 어? 자, 차수가 여기 2차 내면 몇 차야? 2차. 2차야. 또 나눌 수 있어. 차수가 낮아야지 못 나눠. 그럼 선생님이 말했잖아. 이 앞에 것만 갖고 나누면 됐지, 몫은. 네. 여기만. 그럼 몇 번이야? 9. 그치. 플러스 9지? 이렇게? 그럼 또 곱해지 우리가 나누기 할 때 곱해주면 9를 곱해. 그럼 9x의 제곱 마이너스 27x 플러스 18 해서 이거를 또 빼주는 거야. 네. 그럼 빼면 뺐어. 마이너스 19x지. 19. 빼기. 여기서 이걸 뺐어. 플러스 2지. 됐니? 아, 빼는 거. 여기서 이거 빼는 거라고. 아니 너 뺐잖아. 니네는 그냥 나누기를 했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니네는 요거 나누기 잘한다? 27 나누기 해봐. 2는 2 곱해서 뺐잖아. 네. 7, 2, 3은 6 뺐잖아. 네. 원리가 똑같아. 단 몫을 찾는 방법이 뭐냐면 이 최고차 항만 나누는 거야. 몫을 찾는 방법이. 다시 여기서 최고차 항만 나누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 이제 더 이상 얘 나눌 수 있어 없어 얘가? 없어요. 그치. 차수가 작으면 못 나누는 거야. 그럼 끝난 거야. 됐니? 요거는 원리는 몫을 찾는 방법은 최고차 항만 나눈다고 생각해. 몫 찾기. 몫 찾기 방법은 최고차 한 끼리만. 최고차 한 끼리만 나눠. 이게 방법이야. 최고차 한 끼리만 나눠줘야 돼. 그래서 나누기 하듯이 곱해줘서 빼주고 곱해줘서 빼주고. 됐지? 그럼 최고의 이제 답이 나왔잖아. 나누기가 됐으니까 그럼 이것의 몫은 무엇이냐? 몫은 이거잖아. 네. 3x 플러스 9가 되겠고 나머지가 무엇이냐? 밑에 있는 게 나머지지? 네. 19x 플러스 2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게 바로 다항식의 나눗셈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좀 그 선 그만 넘으면 아 이걸 말해줘야 너무 안 되는데 이거는? 아 그래요? 이건 너무 안 되는데 그거라 해야겠다.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여기 책이 다 나왔어요. 정석은 전부 나온 걸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조금 풀이법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 더 기본적인 거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꾸 나누기를 해봐야 되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 한번 나누기를 해보자. 예시 선생님 함께 할게. 뭐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뭐 기본적인 거 4를 x 플러스 2로 나눴대. 네. 자 이걸 한번 해보래.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냥 나누라 했지? 네.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x 플러스 2로 나눴어. 네. 그럼 다시 말해 나는 최고차항만 갖고 논데 있어. 그러면 여기가 3x가 되겠고 몫이 곱해 3x의 제곱 플러스 6x 이제 빼주죠? 네.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주의해야 돼. 마이너스 2x 플러스 4지. 네. 다시 또 최고차항을 나눈다. 나눌 수 있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니까 뭐가 돼? 제로가 되네. 아 그래서 몫이 3x 빼기가 되고 나머지가 뭐가 되냐?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할 수 있겠나요? 이게 바로 다항식의 나눗셈이에요. 그럼 선생님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러면 수학이 아니죠. 응? 눈이 잠기고 있어요. 이게 미리 와 쉬었다 오라고. 응? 조지부까지는 해야 돼. 조지부가 할 거야. 자 그러면 할 때마다 선생님이 이렇게 나누나요? 라고 했지. 방금 재민이는 두 가지 선생님이 나누기를 해줬잖아. 차이점을 찾았어야 했어요.
방금은 선생님이 3차를 2차로 나눴어요. 나머지가 있었죠. 네. 근데 방금 갑자기 x-2라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가 됐어? 하나. 제로가 됐지. 네. 그치? 자, 이제 일반적으로 다항식 나눌 셈은 그냥 나눕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즉, 어떤 다항식을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눈 경우 1차식 어떤 케이스 x-a라는 이런 1차식으로 나눌 때만 방법이 좀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나눌 때는 그 방법이 바로 조립제법이라고 그래요. 조립제법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쓰는 방법이 바로 조립제법인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계수가 얼마일 때? 1일 때만 씁니다. 일단은 1일 때만 쓴다는 거 이 아이들도 있겠죠?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겠어요. 예시 보겠어요? 이거야.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를 1차식 x 빼기 3으로 나눴을 때 이 못가 나머지를 한번 구해줘 보래. 그랬더니 요거 1차식이다. 아까처럼 해도 답은 나옵니다. 그냥 나눠도. 근데 여기가 개수가 1이잖아요. 1차식이죠? 이럴 때만 쓴다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니은자를 만들어줘요. 이 방법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기다가 이 식의 개수만 쫙 적어줘요. 내림차순으로. 개수만. 그러면 3차 개수 2. 됐니? 2차 개수 없다고 안 적으면 안 돼. 0. 됐니? 1차 개수 3. 마이너스 3. 함수항. 적어줘요. 됐니? 3차. 2차 없으니까 0. 1차. 집중해야 돼. 고등부야. 그래 여기는 뭐 적을 것 같아? 찍어봐. 0. 야 이거 썼는데 그럼 뭐 쓰게? 얘 쓸 거 아니야. 네. 뭐가 들어갈 것 같아? 모르겠어요. 바로 이게 0이 되는 값을 대입합니다. 여기 0이라는 x 값을 넣어요. 얼마야? 3. 이거 여기에 들어가요. 이렇게. 됐지? 이제 하는 방법 가르쳐줄게. 자 하는 방법 먼저 이걸 내려줘요. 그대로 내려. 네. 그 다음에 얘랑 곱해. 곱한 거를 여기다 적어줘요. 네. 다시 더해. 네. 곱해. 이렇게. 네. 다시 더해. 네. 곱한 거를 여기다가 45. 네. 그래서 이 최종 마지막에 남는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자, 내려주고 내렸지? 이건 그대로 내려야 돼. 그 다음에 곱하고 여기다 적어주고 빼. 다시 곱하고 내려줘. 더하지. 아니 곱하고 더하지. 곱한 다음에 더하고 곱한 다음에 내려줘. 더해주고 다시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내려주고 자 해볼까? 내려주기를 먼저 했지 선생님이. 네. 1단계 2단계 곱하기를 하지. 네. 곱하기를 한 다음에 뭐야? 다시 더해주죠. 네. 이 단계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네. 곱해주고 곱한 걸 올려줘야 되겠지? 더하고 다시 곱해주고 더하고 그럼 마지막에 끝난 거야. 네. 됐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는 것을 조립제법을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 나머지가 꽉 나옵니다. 네. 나머지는 여기 마지막에 있는 게 50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몫은 뭐냐? 몫이 무슨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숫자밖에 없잖아. 바로 이게 몫인데 여기가 0차예요. 0차 예, 붙여주면 돼. 0차, 1차, 2차 이렇게 가요. 그래서 2x의 제곱 플러스로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이게 몫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다시 됐어? 다시 자 원래 있는 이 1차 개수가 1인 1차 시기에서만 씁니다. 조립제법이라 그래요. 조립제법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이 개수만 적어줬어. 2차, 3차, 2차 1차, 0차 적어주고 이 값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여기다 해줍니다. 됐니? 그래서 여기까지는 재민이가 일단 1단계로 할 수 있어야지. 네. 계산하게. 작업 시작했어. 그러면 내려주고 내렸지? 네. 곱하고 더해. 네. 다시 곱하고 더해. 네. 곱하고 더하면 끝. 됐지? 그럼 이 선생님한테 박스 해주세요. 이게 나머지 정신 차려야 돼. 제일 중요한 거 있어. 몫은 0차, 1차, 2차로 적어주면 돼. 붙여주면 하면 돼. 2x제곱 6x 플러스 15. 네. 이걸 바로 조립제법이라 그래요. 그럼 다항식 나눠서 끝난 거야.
반복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보기 7번을 한번 선생님이 해줄게. 한 번만. 집에 가서 복습해야 돼요. 아니 차라리 저기 자지 그랬어 저기서. 지림이나. 자면 못 일어나요. 어? 자면 아니 더 한 피곤해. 시간이라 했잖아. 집에 가서 좀 쉬었다 와 앞으로는. 근데 이게 쉬면 좀 더 피곤한 것 같아서. 아니야 그래도 약간 많이 자면 안 돼. 한 20분 정도는 30분 정도 괜찮아. 알람 맞춰놓고 30분 자야 돼. 힘들어.